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견조하게 잘 가던 우리 증시,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0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쉬어가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재료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를 조리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긍정적인 재료는 많지만 시장 주가 자체는 잘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저 쉬어가기 장세일지 아니면은 여기서 하락 전환을 한 거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다양한 소식들, UAE 투자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는 견조했다는 점,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과 관련해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함께 해주십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장 전문가님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태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로 진단쇼 1등을 해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는 1.5등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레제비트님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네, 부자님께서도 경동 나비엔 들고 와주셨고요. 세검지말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네, 나머지 분들도 도착하시는 대로 출석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이 긍정적인 재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투자 이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우리 앵커님도 욕심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어제까지 시장은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그냥 쉬지 않고 쭉쭉 간다라는 거, 이렇게 바라는 거, 요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이게 꺾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저 UAE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벌써 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UAE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순환매가 많이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원전 관련 섹터들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솔롬텍 같은 종목도 오전에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주들
뉴스가 나오고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려서 고생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종목들을 오전에 그렇구나라고 쫓아갔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UAE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하지만 뭐 중장기로 이렇게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방산주 쪽이 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오늘도 그렇게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은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또 월등히 나아질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가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비자를 좀 막았죠. 단기 비자를 막고, 그다음에는 또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막았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뭐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니까 그쪽에서도 분명히 보복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새로 바뀐 외교부장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외교부장은 왕이 외교부장이었었는데 그 왕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 맡은 얼마 전에 임명이 됐는데요. 청강이라는 분인데 그 주미대사를 하던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전랑 외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놓고 아예 뭐 한미동맹은 지나간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전적인 그런 발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좀 우리나라나 일본 쪽 이런 쪽에 좀 본보기를 보이고 싶은 그런 차원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 방역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이달 말로 마감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중국에 대한 방역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하면 저쪽에서도 뭐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뒤로 연기를 하거나 그러면 중국은 좀 더 독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중국 수혜주 섹터,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막 이렇게 되게 고생을 할 때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레이딩 같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접근을 좀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신에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좀 길게 볼 섹터가 있죠. 이쪽은 뭐냐 하면, 자,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3월 말은 돼야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언젠가는 이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오늘 11시에 발표된 중국 4분기 GDP 같은 경우는 원래 저 예상되는 게 1.6, 1.7 정도였었는데 2.9%로 상당히 좀 많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이 향후에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정부는 지금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벌써 뭐 저 구리값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풍산이 대표적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풍산을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라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그런 정책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원자재 가격들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되게 많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우리 철강 섹터들 이런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섹터가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뭐 은행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된 상태에서 뭐 주주 친화 정책들 이런 것들 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철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기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뭐 좀 투기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철강 섹터나 중국 쪽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쫓아가는 매매는 금물일 것 같고요. 여기서 새롭게 집중을 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 부양책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팁도 주셨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철강 관련 종목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뭐 경기 민감주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강의 내용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님께서 보내주신 경동 나비엔이고요. 34,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10월에 매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매도가 답일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볼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천연가스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면은 이 천연가스를 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확실히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스러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경동나비에는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보일러를 돌리는데 천연가스 가격하고는 뭐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보일러는 뭐 많이 쓴다고 돈을 더 내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좀 성장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2020년부터 시작해 갖고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뭐 한 3배 정도 이쯤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뭐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자, 지금 뭐 요런 부분들은 실적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자, 뭐 1월 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근데 2분기부터 시작해갖고, 실적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에는 127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7억 정도밖에 흑자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이 좋아져야,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근데 일단 뭐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1월 초였네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10월 달에도 33,000원대, 요때 조금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 정석은 이때 좀 이걸 깼을 때, 이때 좀 끊고 다시 보는 게 그게 정석이었겠죠. 자, 뭐 하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22평선이 위치한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3,9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요게 좀 돌파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돌파를 못하고 좀 힘을 이렇게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최근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그만 이 중소형주들 쪽으로는 좀 그렇게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경동나비엔도 뭐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전부 다 경기하고 다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경기가 좀 좋아지면 뭐 전력 생산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산업용 보일러들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늘어날 텐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수요는 계속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쪽에선 큰 성장을 못 할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 이익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을 좀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가격 1월 3일 날 찍었던 가격 있죠. 31,900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는 뭐 그 주가 위에 조금 형성돼 있는데 이 31,900원이란 가격을 붕괴시키면 일단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뭐 수익을 낼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좀 지켜주는 경우다라면 일단 뭐 한 34,000원대 중반 정도, 뭐 한 34,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입니다. 자, 뭐 먼저 거기까지 올라오면 34,000원대 중반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또 31,900원을 깬다라면 그때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경동 도시가스랑 경동 나비엔을 살짝 헷갈렸는데 이 경동 나비엔 31,900원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하고 쭉 오르는 추세라면 34,000원 중반 부근까지는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동 나비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손실 메꾸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을 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그동안에 고재관님 그리고 절파고TV님께서도 오늘도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네,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절파고TV님 그리고 고재관님께서도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버스기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제비츠님 오늘 저의 복장이 맞선 복장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 일도 없답니다. 이거는 방송을 위한 그런 옷일 뿐이에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이요. 예, 예.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예, 23만 1,000원에 30%요. 23만 1,000원에 30%면 손실이 예. 많이 나셨겠어요. 예, 예. 이게 지금 팔아야 되려나 본전까지 갖고 가도 될지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본전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이요. 23만 1,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뭐 최근에는 조금씩 이 하락폭을 메꿔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금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만 원 구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손절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작년에 한 8월이나 9월 정도 그때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그때는 지수 자체도 뭐 3,000포인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롯데케미칼이 좀 시장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면 작년이죠. 이때 조금 대규모 적자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면서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승자의 저주 뭐 이러면서 좀 9월 달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주가 자체가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반도체 섹터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럴 때는 고점 근처고 뭐 삼성전자가 적자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금은 뭐 바닥 근처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계속해서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기업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온기로도 조금 적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길게 오래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국 쪽 리오프닝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이 뭐 부양책을 쓴다거나 이런 조치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던 이런 철강이나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 섹터에 좀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뭐 중국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뭐 당장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까지 바르기는 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게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면 벌 때는 확 버는 경우가 많아요. 확 벌고 조금 보통 보면 2020년에 좀 상황 안 좋을 때 3,50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21년도에 좀 경기 상황 조금 나아지니까 1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에도 뭐 많을 때는 2조, 3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났던 적도 있고요. 조 단위 영업이익은 나던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그러면 뭐 조 단위 영업이익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요. 그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주가 자체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때 실적 나올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왕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는 중장기로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지금도 작년 8, 9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1년 이상 보유를 재작년이네요. 이게 주봉이니까 자꾸 2023년, 22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길었던 것만큼 지금 와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럴 때까지 좀 길게 들고 가시면 매수하신 가격대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롯데케미칼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아나운서님 이제 한번 물어볼까? 20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네, 20만 원까지요? 네, 그때 한번 팔아줘야 하려나? 20만 원대 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만 원에도 오면 한번 팔을까 그래요. 예. 네. 전문가님, 20만 원이 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뭐 좀 오래 들고 계시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조금 조급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아까 물어보실 때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예,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정 답답하시면 2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업황 그리고 세계적인 뭐 경기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됐을 때 함께 탄력을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 주신 만큼 다른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7,51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센터를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삼는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고, AI 챗봇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7,510원까지는 기다리면 올 수 있을 것 같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7,510원이시면 설마 뭐 어제 매수하셔서 물리신 건 아니시겠죠?
자, 일단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AI, 인공지능을 AI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인공지능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저런 것들, 알체라 같은 종목이 어제도 장중 상한가 찍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AI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면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제 한 15% 정도 급등한 상황에서 14.95%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그보다 좀 떨어져서 시작했죠. 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거래량 자체도 지금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틀간 거래량 터진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요게 만약에 어제 쫓아가셨다라면 그건 잘못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자, 단기로 들어가셨다라면 이미 실패를 한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에 좀 그 아주 핵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좀 나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작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흑자는 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다라면 실패 인정하고 자르고 나와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셨다면 다른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다양한 국내외적인 모멘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부자왕 전문가님이니까요. 또 종목 중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서 첫 번째 종목 진단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CJ제일제당이고요. 34만 7천 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바닥은 모르겠고 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포시 담았는데 앞으로의 주가 예측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CJ제일제당 34만 7천 원 구간이면은 올해 초에 이제 급락을 할 때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주가가 그 다음부터도 탄력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 증권가에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표출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는 것 같아서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CJ제일제당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고요. 음식료 관련주로서는 덩치가 좀 큽니다. 5조 한 2천억이 넘는 시총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에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많이 빠져서, 올라갈 자리를 좀 찾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때는 좀 강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관은 계속적으로 보유 비중을 축소하거든요. 네, 계속 매물을 쏟아내는 쪽은 기관이고 간간히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데요. 지금 봐서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반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34만 7천 원이니까
뭐 크게 손실이 나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비중이 15%.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닥인지 뭐 천정 꼭지인지 빠져봐야 아는 거죠. 신발도 벗어봐야 알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CJ 제일제당은 좀 답답하지만 완만하게 좀 상승하고 있어요. 천천히 느리게 가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지난번 33만 5천 원에서 보면은 그죠? 1월 5일 날 여기 찍은 게 보이잖아 이 자리.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음봉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5선을 딱 타고 간단 말이죠. 생명선이라고 하는 5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조 세력선이라 할 수 있는 11선부터 21선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간격 좁히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좀 시세, 속도가 좀 붙으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15일선이라든가 36선을 안착시켜 놓고 올라가는 게 조금 좀 시세 차익이 눈에 쏙쏙 들어오니까 좋은데 지금 요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 좀 감내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고 가죠. 그래서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최근 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적었을 때는 한 22조 매출액을 올렸고 지난해 26조. 금년에는 아마 컨센서스 나온 거 봐서 한 30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매출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도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하느냐. 근데 조금 증가하긴 증가합니다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순이익은 지난해 8,900억이니 거의 9천억대인데 금년에는 지금 나오는 거로 놓고만 본다면 지난해 정도에서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5% 6%대에서 큰 변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원자재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올라갔고 또 그런 부분에서 비용 발생이 또 수익으로 해서 이렇게 갉아먹는 부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만큼 그렇게 마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안정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BR로 봤을 때는 1배 근처니까요. 그렇게 뭐 높지도 않다. 싸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상방문이 열려 있긴 해요. 하방문에서는 단단하게 지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 월봉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은 음봉이에요. 이게 보면은 보통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빨간 양봉이 만들어져 있고 월봉도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요런 자리 보시면은 사실 이제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 보면은 이게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20만 원짜리가 45만 원 이상 갔으니까 더블 이상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보면은 그 되돌림 작용인데요. 아직은 좀 미심쩍죠.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월봉에서 아래꼬리가 자꾸 달린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물 먹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고 여기 음봉의 아래꼬리가 몸통의 2분의 1 이상을 그려주면서 그 몸통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로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잘 보시면 아래꼬리가 길어져야 된다는 거 하고 물론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면 더욱 좋고요.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38만 원까지는 상방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5% 정도니까 아직 조금 더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5%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아껴두시고요. 잘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손절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봉의 하단 부분이 33만 원대. 그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잘 보유했다가 수익 나오는 전략. 투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CJ 제일제당은 약간은 답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CJ 제일제당 현재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답답하고 막막하기는 하겠지만 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가격 구간까지는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함께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레자비츠님,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디서 전기를 훔쳐서 해야 할까요? 점점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전기를 훔치기 가장 좋은 곳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에 가서 그냥 노트북만 들고 가면 공짜로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꿀팁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가 올 때 냅두면 또 공짜로 세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생활 꿀팁까지 잘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고재관님께서 보내주신 AP 시스템이고요. 18,950원에 8%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1,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AP 시스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그러니까 상향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계획으로 1,000원씩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전략 괜찮을까요? 네, AP 시스템은 사실 뭐 AM, OLED 쪽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재무 구조도 단단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코로나 국면이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동사는 한 번도 실적이 뒤로 후퇴한 적도 없고 금년에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643억인데요. 최고 잘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572억 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금년이라 그러면 2022년이 직전 연도도 잘 나왔는데 2022년도도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3분기 실적까지 나왔지만은 4, 4분기는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지금 3분기까지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봐도 지난해 572억의 단기 순이익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에 특정 비용이 발생하면은 또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컨센서스 나온 걸로 놓고 본다면 900억대까지 나온다면은 EPS가 엄청나게 급증하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포로 가는 장이 아니에요. EPS 증가로 가는 장도 아니고 BPS로 PBR 낮은 걸로 움직이는 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는 이슈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종목은 아까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적 관련주예요. AMOLED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좀 수익성이 좋은 시절이긴 하긴데 그보다는 이제 아마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18,950원에 샀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차트 볼까요? 지금 봐서는 산 자리가 이 자리니까요. 비중 8% 실었다는 거 봐서는 이제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예, 찔러서 이제 조금 맛이 좋거나 향이 좋으면 비중은 더 실을 것 같은데 비중을 더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자리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막 분출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만 일단 서서히 일봉, 주봉, 월봉의 차트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예, 거기다가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비중이 8%니까 적어도 10%에서 15%까지는 떨어질 때마다 5% 추매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기간은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멀리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국면으로서는 좋지 않은 국면이에요. 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아시지만 금리 올리는 시기니까요. 금리를 멈출 때까지는 함부로 예단할 필요 없어요. 연준의 파월 의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안 올린다 아니라고 본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방에 1년 동안에 4%씩 올리는 친구인데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계속 시장이 피복 그러는데 꿈도 꾸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시나리오 끓이는데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고 앞선 선후배들이 한 거 봤을 때는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확실히 물가가 꼬꾸라질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 폭은 좀 줄어들 수 있고 시간적인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금리는 낮출 것 같지는 않고 잠시 뜸을 들이겠죠. 그래서 너무 예단해서 금년 상반기에 끝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질러대고 그럴 필요 안 되고 위험하고 동종목에 대해서는 만큼은 업황 자체나 동사의 마진, OPM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은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자리고 저평가주다 말씀드리고 추매 가능하고요. 상방문은 열려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많기 때문에 저는 25,000원까지 얘기하면 이번이 좀 많이 싫을 것 같고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만원에서 2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부가 가능한 자리고 매물벽도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매물이 좀 많잖아요. 중기적으로. 제일 많은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제일 매물이 많은 24,000원짜리고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자리가 3만원 근처인데 이거는 3만원 고점 천정을 형성하고 쭉쭉 미끄러졌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기로 봤을 때는 2만원 정도에서부터 상방에서는 조금 좀 챙겨주면 되고 중기적으로 하면은 6개월 이상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때부터는 22,000원 이상도 조금씩 고점에서 매도 기회가 잡을 것 같으니까 저점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 종목은 실적은 1분기 실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지난해 실적도 끝나지도 않은데 실적 그러니까 일단 지난 4, 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서 총 결산이 돼서 실적을 보면 2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월이니까요. 2월 중순 되면 다 나오거든요. 그때 동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목표가를 다시 산정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중기적으로 보유하자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보니까 AP 시스템 아직까지는 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네, AP 시스템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체크해봐야 할 점은 앞으로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발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아예 꺾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추가 매수하면서 투자 플랜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AP 시스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네, 그동안에 황금 들판님께서도 입장해 주셨습니다. 네, 황금 들판님 굉장히 기분 좋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진단쇼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스마일님께서도 오늘 댓글에 등판을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님. 제가 스마일님 얼굴을 보고 이 이모티콘을 보고 저도 항상 웃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스마일님 보면서 웃으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곰 쥐말님께서 보내주신 YIK고요. 3,950원에 9%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시간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타기를 할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고 목표가는 4,300원, 5,100원에 분할 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YIK가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랑 공급 계약 소식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입하신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우선 질문해주신 물타기 가능한지 그리고 목표가 4,300원과 5,100원의 분할 매도 괜찮은지 전략 평가해주세요. 자, 이 YIK라는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좀 덩치는 크진 않지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저는 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동사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웨이퍼 테스터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낸드형 메모리 웨이퍼 쪽도 관련해서도 SK 하이닉스까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주가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 좀 아쉽죠. 최근 한 3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500억, 1,700억, 3,000억. 이게 폭발적으로 매출액도 늘어나고, 2019년도에 영업 손실이 118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2021년 540억인데, 2022년 지난해에는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부진하지만 적자까지는 아니고 흑자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조금 좀 힘든 과정이긴 해요. 제가 지금 메모리라든가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 매일 동향 체크해 보는데요. 빠지지 않으면 제자리거든요.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D램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스팟 가격이 내리는 거 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재고가 지금 잘 팔려서 재고를 확보하는 차원의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쌓이는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좀 쌓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갈 리는 없어요. 악재에 어떤 반영이 됐다라는 정도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수는 없는 자리인데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종목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던 기술을 국산화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력도 좋고 안정적인 마진을 누리고 있는 자본금 80억짜리밖에 안 되면 조그마한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이 한 2,500 정도 되는데 주가가 초반기에 지금 가격이 6,000원, 한 1년 정도만 봐도 6,000원대에서 지금 3,000원에 왔거든요. 정말 싸지만 업황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또 주가가 프리미엄을 다시 또 제자리 찾아갈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3,950원의 비중이 9%니까요. 시간은 많다 그리고 물타기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동사는 길게 보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치킨 게임에서 승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동사 중소형 요 소부장 관련주들이 국산화되고 체질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국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 때문에 거기서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부채 비율이 35%에서 50%대예요. 금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 3.5%까지 올려놨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동사는 큰 영향 그런 거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많을 때는 20%까지 났다가 쪼그라들었다 해도 한 8%, 그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마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봐서는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분이 지금 4,300원에 어떻게 보면 매도 가격을 목표가를 정해놓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든 많이 올랐든 간에 올라타는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기회만 오면 챙겨놓고 빠져나왔다 재매수하는 것도 좋은 그런 국면이거든요. 워낙 변동성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 종목은 덩치는 작아도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봐서는 외국인들이 비중이 많으니까 물량이 쏟아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외국인들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그럼 개인과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충분히 가격 기간 조정으로서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YIK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7,000원대부터 계속 주봉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토막 이상 더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려줘야 되는데 아직 아래 꼬리가 아직 안 달렸어요. 그래서 빨간 양봉이긴 한데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여기 보시면 큰 게 두 개 나왔잖아요. 그죠? 1,725원이 제일 저점이고 지금도 3,000원이긴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선 있죠. 요선. 여기 안착시켰던 음봉과 양봉이 교차한 지점. 그 자리가 지금 3,12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음봉, 양봉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음봉은 덩치가 크고 양봉은 몸통이 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힘이 좀 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찍어 누르는 말하자면 매도하는 친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먹은 것도 없는 친구들 자꾸 팔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더 본다면 양봉이 좀 강하게 이 음봉의 상단을 탁 치고 올라가는 관통목 장악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봉을 능가하는 양봉이 나오면 음봉이 하나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 두 개 만들어지고 이 음봉이 나오면 몸통이 너무 커요. 저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직전에 음봉보다 더 큰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아래 꼬리가 쭉 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때 이제 비중이 지금 9%니까 15%까지 확 늘려야 되고 이 비중 늘리게 되면은 아마 업황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또 매출액 보셔야 되고 반도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스팟 가격은 현물가니까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동향이 나오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풀어지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도 조금 좀 호조되는 그런 모습도 좀 봐야 되고, 또 연준의 금리 동향도 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눈치 볼 게 좀 많겠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봉이 양봉과 비슷해지거나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나오거나 해서 요 자리가 3,300원 자리거든요. 여기에 딱 걸쳐 앉으면 월봉, 주봉, 일봉이 싹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냐 하면은요, 여기 241선이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이 4,300원 얘기했으니까 1차적으로 그까지는 문을 열다 보고, 여기 121선이거든요, 이 자리가. 예, 동그라미 2개 친 이 자리가 121선이니까 여기에 안착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은 2,800원 정도나 3,0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이게 안 들어오면 3,200원에서도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단기 4,2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중기죠. 그 대신에 좀 빨리 보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접근하자. 6개월 이상 투자 기회를 멀리 보자 말씀드리고, 손절가 없습니다. 보유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실적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목요일에 공개 방송도 있으시죠? 네, 목요일 날 공개 방송 있습니다. 제가 한미글로벌, 금양, 미래나노텍 추천드린 시세 차익이 100% 이상 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HMM, 부장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싱후가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초량주를 집중 투자하고 발굴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문가고, 지금 변동성 국면에서 그런 종목들 많이 발굴해 놨으니까요. 2023년도에 승부를 걸 만한 퀀텀 점프 특화 종목에 종목도 좀 공개해드리고, 시황에도 잠깐 설명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공 전략과 관련한 그런 팁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점점 갈수록 약간은 아쉬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 시도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약간은 아쉽지만 아까 이재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은 숨을 좀 고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